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기 먹는 우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여성, 저도 여자지만 여성에 대한 편견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더 어렸을 때는 여성을 혐오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워딩 너무 강하고 듣기 싫잖아요, 사실. 뭐 보적보라는 단어도 있고 막 되게 불편한 단어들이 많은데, 아무튼 저는 여성과의 연대와 같이 어울리고 싶고 정말 끈끈한 그 우정, 의리 이런 거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그게 좌절된 만큼 여성에 대한 불신도 더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회복하는 과정에 있고, 저 지금 틱톡에서는 4만여 명의 팔로워들이 거의 남성이거든요. 90% 이상이 남성인데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의 방향성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들로 꾸려갈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솔직하게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무의식이나 뭐 내면아이 이런 거 얘기했을 때처럼 모든 나의 신념 체계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주변 환경이나 뭐 가족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더 오롯이 나의 판단으로서, 나의 생각으로서 이걸 보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또 생각해 봤어요. 근데 당연히 이유는 있더라고요. 일단 1번, 제일 중요한 가족 관계를 먼저 얘기해 보자면 원가족 내에서 친언니의 영향인데요. 우리가 생애 최초로 만난 남자는 보통 아빠고, 생애 최초로 만난 여성은 엄마랑 또 여자 형제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친언니가 9살이 많다 보니까 엄마 못지않게 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거의 10살 차이면 유모차 끌어주고 그럴 정도거든요. 기저귀 갈아주고.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언니였기 때문에 언니로부터 어떤 여성상이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무의식 중에 체득했고 또 내재화를 시킨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저만의 이런 사고와 자아가 강해졌고 언니에게서 보이는 어떤 모순된 부분이라던가 저랑 좀 틀어질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아무튼간 어떤 큰 계기로 언니한테 실망할 일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저는 원가족 내에서 진정한 의미의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매애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들입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게 여중여고를 졸업을 했어요. 저는 정말 남녀공학을 나오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동양철학도 전공했고 엄마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어릴 때부터 막 음양의 조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자랐어요. 그 어린애가 10대 때부터. 근데 여중이나 여고, 남중 남고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남녀는 무슨 남녀 칠세 부동석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중이랑 여고가 있을까? 그것부터 저는 마음에 안 들었고요. 실제로 여중 여고에 다녀보니까 잘 지내는 친구들은 오히려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오히려 같은 성별 여자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더 편하기도 하고 머리도 며칠씩 안 감아도 되고 막 이런다는 이유로 편하다고 좋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남녀가 어쩔 수 없어요. 뇌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에 축구하고 농구할 때 내 팀으로 어떤 친구를 섭외하나요? 팀을 먹고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남자 같은 경우는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친구를 내 팀으로 끌어오려 한단 말이에요. 축구를 하든 뭘 하든. 여자들도 피구 경기 이런 거 하죠, 체육 시간에. 여자들은 내 팀으로 누구를 데려오냐, 얘가 운동신경이 좋고 말고는 상관이 없어. 나랑 친해야 돼요. 얘가 피구 못하고 공도 못 던지고 못 피하고 막 내 팀에 내가 이기는데 도움이 안 돼도 나랑 친한 애를 내 팀으로 데려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들은 어떤 논리나 합리성보다는 관계를 좀 더 중시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고요. 저도 피구 진짜 열심히 해서 다른 친구 맞추면은 기분 상해하고 불쾌해하고, 제가 맞춘 그 친구한테 다른 친구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때 저 정말 서러워서 혼자 화장실 가서 울었거든요.
피구 경기에 열심히 임했을 뿐인데 저 그리고 세게 맞추지도 않았는데 다 그 친구한테 몰려가가지고 어머 괜찮아 누구야 하면서 저만 이제 덩그러니 혼자 남았던 적이 있거든요. 뭐 이런 건 굉장히 사소한 얘기를 하는 거고, 카카오톡에 제가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올렸다. 그때 뭐 중3이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엄마가 남대문 시장에서 사줬던 땡땡이 비키니였는데 그거를 제가 어디 뭐 싸이월드인지 뭐 카카오톡인지 올렸는데 같은 반 친구가 캡처를 해서 단톡방에다가 올려놓고 저에 대해서 다 같이 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랑 겉으로는 되게 잘 지냈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험들을 제가 한두 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저랑 앞에서는 치켜 세워주고 또 굉장히 좋은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뒤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걸로 저를 까는 거죠. 뭐 제가 비키니를 입은 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구미에 안 맞는 행동을 할 때 앞에서 그냥 치고받고 하면 더 편하고 좋을 텐데 그거를 되게 교묘하게 뒤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저는 기질적으로 정해진 룰을 따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반항적인 편이고, 그렇다고 반사회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룰에 그냥 순응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항상 이것이 합리적인가, 내가 왜 따라야 하는가 이런 걸 따져보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제 편이 없었어요. 내가 소신 발언을 한다거나 할 때 동조해주는 여자친구가 한 명도 없었고, 또 심지어 저랑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저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고 공격적으로 대하던 친구와 함께 어울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데 부당하게 다른 친구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면 그 친구한테 반박을 해주지는 못할지언정 같이 어울린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진정한 그 의리라던가 내 편이다, 내 편이 되어준다라고 느꼈던 그 관계들은 정말 공교롭게도 전부 남자들이었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육체적인 관계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고 저의 가족 내에서나 여러 가지 학교 생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정말 소울메이트처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다 남성이었고, 그런 특별하고 돈독한 관계를 남성한테밖에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참 이건 아쉬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더 이제 남성한테 오히려 좀 더 우호적이게 되고 여성은 약간 불신을 가지고 대하게 되었는데, 이건 사실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방어 기제가 끊임없이 작동을 하는 거죠. 제가 경험한 여성들이 모든 대한민국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부정적인 경험들로 만들어진 신념 체계를 가지고 살아오다 보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사실 저는 여성을 혐오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같은 여성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그런 끈질긴 여자들과의 그 연대감, 유대관계 이런 걸 느껴보고 싶은 사람이고, 또 내가 친언니와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자매애, 이런 진짜 사랑, 여자들끼리의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 영상도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심리치료사들도 다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서 남을 치유해 주는 것처럼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상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기 드러내고 싶었어요. 앞으로 저는 많은 여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같이 연대하면서 우리는 한 팀이다 라는 이런 마인드로 같이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같은 여자를 항상 뭐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뭐 잘 되는 꼴 못 본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 그런 성별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는 서로를 응원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대하는 그런 걸 저는 느껴보고 싶어요. 그리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살면서 여자들과 더 좋은 경험들을 쌓으면서 이런 잘못된 신념 체계들을 다 부숴버리고 다시 더 건강하고 본질적인 제 안에 있는 그런 맑은 모습을 찾아 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많은 여성분들, 앞으로 보게 될 여성분들도 저의 이런 뭐랄까 취약한 부분들, 제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걸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 제가 더 새로운 경험을 쌓아나감으로써 더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뇌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 버리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사실 그걸 오히려 더 단단하게 강화시킴으로써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의 모순이고 안타까운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그거를 깨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서 남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항상 만날 때마다 남자들은 다 왜 이럴까? 남자들은 다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언니가 있거든요. 그 언니는 남자에 대한 불신이 되게 강한데 그렇다고 뭐 남자를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만나고 다니지만 항상 말로는 그렇게 해요. 이미 자기 신념 속에서는 남자에 대한 너무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남자들은 날 너무 힘들게 해. 남자들은 항상 집착을 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신념을 가지고 만나요.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만나는 남자들한테 자꾸 안 좋게 끝나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이미 그 언니의 그 신념 체계 속에 자리 잡았고 본인이 무의식 중에 자꾸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부정적이었지만 발상을 전환을 해서 만나면은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남자를 만날 때 어떤 패턴으로 계속 만나왔는지 이런 걸 또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판도를 바꾸는 건 자기한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자신을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대로 이끌고 가는 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 동지들 cheers! 저와 함께 앞으로 팀 우주를 같이 꾸려나가 봅시다. 여러분 사랑해요.